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혈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자 제10판 심리인법 강의 3회독 1097페이지 3번의 구상권의 성립요건 보겠습니다. 사마열혈TV 절작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3번의 구상권의 성립요건 양가로 1번에 구상권이 성립하려면 공동면책이 있어야 한다. 즉 연대채무자 1인이 모든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소멸하게 하거나 또는 감수하게 하여야 한다. 수탁보증인과 달리 사전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연대채무와 보증채무의 가장 큰 차이죠. 양가로 1번에 자기의 출제 공동면책에 외에 자기의 출제가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계, 혼동의 경우에는 구상권이 발생한다. 그러나 면제나 시효완성의 경우에는 출제가 없어서 구상권이 생기지 않는다. 양가로 3번에 부담 부분과의 관계 구상권은 성립하려면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어서 공동면책을 얻었어야 하는가? 여기에 관하여 학설은 방가로 1번에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어 출제하였을 때에 비로소 구상권이 발생한다는 견해와 방가로 1번에 부담 부분이라는 것은 각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채무액이라기보다는 일정한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옳으며 따라서 공동면책이 있으면 되고 그 범위가 출제자의 부담 부분 이상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 3번에 채무가 확정액인 경우에는 초과 출제설이 타당하지만 채무가 확정액이 아닌 경우에는 초과 불용설이 타당하다는 견해로 나누어있다. 판례는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권 행사에 있어서 부담 부분이란 연대채무자가 그 내부관계에서 출제를 분담하기로 한 비율을 말하며 그 결과 변제, 기타, 자기의 출제로 일부 공동면책되게 한 연대채무자는 역시 변제, 기타, 자기의 출제로 일부 공동면책이 되게 한 다음에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하여도 자신의 공동면책 중 다른 연대채무자의 분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다른 연대채무자의 공동면책 중 자신의 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초과한다면 1098페이지 그 범위에서 여전히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이게 말이 어렵지 시험문제 기출문제로 정리해보시면 충분히 다 정리 잘 되실 겁니다. 사견으로 채무자들 사이의 공평을 비할 수 있는 이설이 타당하다. 4번의 구상권의 범위 보겠습니다. 출제한 연대채무자는 출제액,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필요비 기타의 손해를 구상할 수 있다. 425조 5번의 구상권의 제한 양가를 보는 서설 민법은 제426조에서 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서 자기의 출제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때에는 그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고 어느 연대채무자가 자기의 출제로 공동면책되었음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연대채무자가 자기의 면책행위의 이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그 결과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는 면책행위에 앞서서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면책행위 후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때에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게 된다. 보증채무의 경우 민법은 제426조와 같은 규정을 보증채무에도 두고 있다. 즉
445조 제1항 제2항에서 426조와 비슷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46조에서는 주채무자가 수탁보증인에게 사후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하여 제426조 제2항과 비슷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증채무에서도 연대채무에서와 같은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보증채무에 관하여 판례도 나왔다. 양가로 이번에 제426조의 해석에 관한 통설의 내용 및 검토. 민법 제426조의 해석은 매우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학설은 한결같이 일본의 통설 판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하여 연대 채무자가 공동면책을 얻기 위하여 출제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사전 및 사후에 통지를 하여야 하며 이 통지는 구상권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도 구상권이 소멸하는 원인도 아니고 이 통지를 게을리하면 구상권의 제한을 받게 될 뿐이라고 한다. 그리고 제426조는 사전의 통지나 사후의 통지 어느 한쪽만을 게을리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라고 전제한 뒤에 한 채무자가 사후의 통지를 게을리하고 다른 채무자가 사전의 통지를 게을리한 때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에 일반 원칙에 따라 제1의 출제 행위만이 유효한 것으로 1099페이지 새겨야 할 것이라고 한다. 검토 및 사견. 이러한 통설은 논리적으로나마 타당한 면에서나 모두 문제가 있다. 첫째, 통설과 같이 해석하면 제426조는 사실상 산문하게 된다. 통설에 의하면 제426조 제1항은 오직 면책행위자의 사전의 통지만 없었던 경우에 하나여 적용되고 제2항은 제1면책행위자의 사후 통지는 없었고 제2면책행위자의 사전 통지는 없었던 경우에만 적용하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는 거의 생길 수가 없다. 이중면책행위가 생겼다면 그것은 대부분 두 통지가 모두가 없었던 경우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설에 의하면 그 경우는 제426조 제1항 2항 어느 것에 적용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 제426조의 규정이 있는 한 실질적 타당성의 면에서도 통설은 바람직하지 않다. 동조 제2항은 설사 제2면책행위자가 사전에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제1면책행위자가 사후에 통지를 한 경우에는 제2면책행위자가 선인한 제2면책행위자도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동조 제1항은 다른 채무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사전에 통지를 하도록 하여 다른 채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되어야 한다. 셋째로 제426조 제2항은 제2면책행위자의 선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다른 요건을 추가하지 않은 의도로 보아야 한다. 양강 3번의 제426조의 해석. 양강 3번의 426조의 해석. 방법 1번 426조 제1항. 통설에 의하면 제426조 제1항은 면책행위자가 면책행위를 하기 전에 언제나 미리 통지하여야 함을 규정한 것이라고 한다. 사견. 그러나 이는 옳지 않다. 동조항은 어느 연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일정한 대항 사유가 있었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면책행위자의 사전 통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그때에만 사전 통지가 없는 면책행위자의 구상권이 제한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항 사유는 무엇인가? 우선 변제는 대항 사유가 될 수 없다. 제426조는 면책행위자의 구상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면책행위자에게 구상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통지가 없는 때에는 그 구상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연대 채무자가 변제를 하면 변제의 절대적 효력에 의하여 채무는 모두 소멸한다. 그리하여 그 후에 다른 연대 채무자가 다시 변제를 하였다 하여도 그에게는 구상권이 없어서 동조 제1항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유에서 절대적 효력 사이인 대물변제, 공탁, 경계, 면제, 혼동도 제외된다. 다만 경계의 경우에는 이미 상계가 행하여진 후에는 변제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나 상계할 수 있는 요건만 구비되어 있고 아직 상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426조 1항의 대항 사유에 해당한다. 동조항은 이 점을 명백하게 하고 그 경우에 채권 이전 관계의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그 부분에서 대항 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 연대 채무자에게 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제426조 제1항의 대항사유는 면책행위와 관계없는 절대적 효력 없는 사유만이다. 그러한 사유 예로는 동시이행 또는 기한유예, 기한미돌의 원인행위의 무효 취소, 제한능력의 항변 등을 들 수 있다. 1100페이지. 1100페이지 드디어 돌파하네요. 제426조 제1항이 적용되려면 어미연대 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제로 공동면책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출제가 없이 공동면책이 된 경우 예컨대 채무면제를 받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제425조에 의한 구상권이 없으므로 제426조 제1항의 효과는 주장할 수 없다. 제426조 제1항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대항사유를 가지고 있는 연대채무자는 면책행위를 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문에 한하여 이 사유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그리하여 구상권이 제한된다. 그리고 그 대항사유가 상기인 때에는 상기로 소멸할 채권은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 방가로 이번에 제426조 제2항 양가로가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제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여기에 공동면책 행위의 전형적인 예는 변제이나 대물변제, 경계, 공탁, 상계 등도 포함된다. 이에 비하여 면제, 소멸시효의 완성은 제외된다. 이때에는 출제가 없기 때문이다. 제426조 제2항이 적용되려면 면책행위자가 사후 통지를 하지 않아 다른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유상의 면책행위여야 하므로 그 다른 연대채무자가 변제를 받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구상권을 가질 수 없어서 제426조 제2항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즉 그는 제1면책행위자로부터 구상을 거부하지 못한다. 그리고 제1면책행위자가 악의인 경우, 즉 공동면책이 있었음을 안 경우에는 제1면책행위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를 주장할 수 없다. 그때에는 그가 악의이어서 제426조 2항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상권의 제한 문제는 생기지 않으며 제1면책행위자는 그 악의의 제2면책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2면책행위자가 선의인 한 그가 사전에 통지를 하였는지 여부는 묻지 않아야 한다. 통설이 이를 반대하고 있음을 앞에서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통설을 놓지 않으며 우리 법상 사후 통지가 없었으면 제2면책행위자가 선의인 때에는 어느 경우이든 제1면책행위자의 구상권이 제한한다고 하여야 한다. 우리 판례는 연대채무에 관해서 판단한 적은 없으나 위에 보는 바와 같이 보증채무에 관하여 통설과 같은 견지에 있어서 연대채무에도 같은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판례의 그 태도는 부당하다. 양가로나 제426조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제2면책행위자는 제1면책행위자에 대하여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제2면책행위자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한 경우에 그 효과가 어떤 범위의 자에게 미치는가이다. 이에 대해서는 절대적 효력설과 상대적 효과설이 대립하고 있다. 방가로마 짤번에 절대적 효력설은 제2면책행위의 유효를 효과를 주장하는 자, 즉 채권자 및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1101페이지 미친다는 견해로서 소설이다. 그에 비하여 방가로마 짤번의 상대적 효과설은 제2면책행위의 유효 효과를 모든 자에게 미치지 않고 과실이 있는 제1면책행위자와 선의 제2면책행위자 사이에만 미친다는 견해로서 우리의 닷소리다. 사견으로 426조 제2항은 일정한 경우에 제2면책행위자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하고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을 뿐 단순한 그 면책행위가 유효하다거나 유효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또한 실질적 타당성 면에서도 제 면책행위자의 보호를 위하여 상대적 효과를 인정한 것만으로 충분하다. 결국 상대적 효과설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6번의 상환 무자력자가 있는 경우에 구상권자의 보호. 양가를 보내 무자력자의 부담 부분의 분담. 연대 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 부분은 구상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 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리하여 가령 ABCD가 E에 대하여 120만원의 연대 채무를 부담하고 부담 부분이 균등한 경우에는 A가 120만원을 변제한 뒤 BCD에 대하여 30만원의 부상을 하는 때에는 C가 무자력이 있는 C의 부담 부분 30만원을 ABD가 10만원씩 부담하게 된다. 무자력자에 있는 경우죠. 그러나 구상권자의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양가로 2번에 연대의 면자와 무자력자의 부담 부분. 위 1의 경우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 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연대의 면제란 연대 채무의 면제와 달리 채무의 전부 면제가 아니고 연대하여 이해하는 의무만을 면제하는 것이다. 즉 전부 급부 청구권을 포기하고 채무자의 채무액을 부담 부분만에 한정시키는 것이다. 연대의 면제에는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연대의 면제하는 절대적 연대 면제와 연대 채무자 1인 또는 수인에 대하여 연대를 면제하는 상대적 연대 면제가 있다. 이들 중 앞의 경우에는 연대 채무는 분할 채무가 되고 구상관계는 생기지 않는다. 그에 비하여 뒤의 경우에는 연대 면제를 받은 채무자만이 그의 부담 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분할 채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채무자는 전부 급부 의무를 그대로 지며 따라서 구상관계는 존속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제427조 제2항은 상대적 연대 면제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가령 위의 1에서 든 사례의 경우에 C의 부담 부분을 분담하여야 할 채무자 중의 하나인 D가 채권자 E로부터 연대 면제를 받고 있었다면 D가 부담하여야 할 10만원의 채권자 E가 부담한다. 이러한 제427조 제2항은 당사자의 의사에 적합하지 않은 규정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다. 1102조 2페이지 7번 구상권자의 대위권. 연대 채무자는 다른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의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그가 변제를 하면 그는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게 된다. 그가 대위할 수 있는 것은 구상권의 범위에 한정된다. 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 법 조문을 한번 쫙 읽으시면 좀 정리가 잘 되실 겁니다.